진행의 박수연입니다. 거래 대금이 풍성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지금 빅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상황인데요. 오늘 양시장 장중에 파란불에 머무른 시간이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장 막판에 양시장 모두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기관 쪽에서 장 마감 직전에 이렇게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그런 만큼 연속성을 좀 전반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요즘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로봇과 함께 이 에코프로 그룹주가 탄력을 받아가는데요. 잠시 후에 에코프로의 90만 원 이 라인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키워드와 함께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어느 때처럼 키워드 4개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 메시지, 간밤에 이제 결국 내일 새벽에 소화하게 될 파월 FOMC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금리 결정 여부보다는 어느 때보다 이 파월의 입 그리고 파월의 말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이렇게 키워드로 잡아봤는데요. 하필 이 시기에 복병을 만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는 또 한 번 치솟으면서 연중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도 좋아지면서 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모습인데요. 뛰는 유가의 장사 없듯이 이제 농산물을 포함해서 인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최고치를 터치하고 환율도 오름세인데 회의가 끝나고 파월은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이런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지 저희와 함께 풀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특징주 쪽으로 본다면 자동차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뻗어가서 부품단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에서 현대차 그룹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지난달 자동차의 생산량도 10년 만에 30만 대를 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파업 리스크도 지어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가 새로운 건 아닌데 주가는 왜 발목을 잡혀서 시원한 급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언제나 헷갈리는 이 완성차 종목이죠. 현대차 주가 상황도 함께 풀어드리고요. 오늘 강세 어디까지 펼쳐질지 투자 힌트까지 저희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산업의 발전과 함께 실과 이렇게 바늘처럼 연결돼서 계속해서 딱 붙어있는 쪽이 ESS, 이 전 에너지 저장 장치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전장 보급 확대로 그야말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인데요. 특히 올해 전기차의 글로벌 판매 성장률의 둔화가 예상이 되면서 전기차 배터리의 빈자리를 채울 산업으로 이 ESS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친환경에 적극적인 북미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오늘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필살기 종목을 자동차 섹터에서 하나 그리고 ESS 섹터에서 하나씩 총 2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함께해 주실 바라고요. 그러면 이런 관전 포인트 우리 이주호 멘토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주호 멘토님의 수익률을 보면 오늘의 종목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최근 공략주 중에 수익난 종목이 더 있는데 탑 10만 뽑아봤습니다. 9월 종목을 위주로 이렇게 좀 담아봤는데요. 일단 첫째 주에 연속으로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V1텍 17%, AD테크놀로지 11%, 그리고 HPSB 16%, 엠노와 부방도 11%, 어떤 종목이든 적어도 11% 넘게 확인되는데요. 특히 지난주엔 SPG 27%고요. 이번 주엔 지난주 필살기였죠. HB테크놀로지를 13.43% 담아주시면서 9월 들어서 매주 이렇게 수익을 가져와 주시는 분입니다. 9월만 하더라도 100%가 거뜬히 넘기는 수익을 또 자랑하고 계시는데요. 모두 매수 시점, 매도 타점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보유 종목 브리핑도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TV를 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박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FOMC에 대한 최선의 대책을 찾기 위해서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주식오락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드리는 이주호 멘토입니다. 자, 이번 주 정말 시장이 정말 어려웠는데 특히나 이제 지난주 목금에 환호하셨던 분들, 특히나 이제 그때 와 이제 올라가나 그러고 따라가셨던 분들 이번 주에 정말 실망스러운 한 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번 주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3일 내내 지금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도 별로 없고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답답한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따가 밤에 새벽에 있을 FOMC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또 뱅크 오브 재팬, 그러니까 일본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시장 변동성 자체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섹터들 하나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체크 포인트인데 역시나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바로 이 FOMC입니다. 이따가 밤에 새벽 3시에 FOMC 성명서에서 기준금리 결정하고요. 3시 30분부터 파월 의장 연설을 합니다. 근데 역시나 이 파월 의장 연설 때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이때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과는 내일 아침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오셔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것들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결국엔 이렇습니다.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투자자들이 일단 이번 9월 FOMC는 동결이다. 그리고 11월, 12월 FOMC 때 금리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주된 그런 의견들은 이겁니다. 매파적인 동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매파적인 동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국제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유가가 오르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좀 원론으로 돌아가서 유가가 오르면 어쨌든 중국이 지금 경기를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이끄는 메인이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이 경기를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중국 경기 회복이 속도가 더뎌져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경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 유가가 오르면서 중국이 활성화가 안 되면은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준다. 이제 그러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그리고 11월, 12월 올해 그러니까 점도표를 높일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이냐, 이게 오늘 증시 방향을 결정할 것 같고, 그래서 매파적인 동결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맨날 했던 말 있잖아요. 올릴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고 하겠다, 이런 말이 이제 매파적인 동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이제 만약에 매파적인 동결이 아니라 비둘기적인 얘기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자, 우리는 이제 기준금리를 그만 올릴 것이고 여기서 유지할 것이다, 이게 비둘기적인 동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를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 금요일날 낮 12시에 이제 BOJ, 그러니까 일본에서 통화정책 성명서를 하는데,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일본이 드디어 이제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여기서 이제 나올 것입니다. 왜냐면 일본이 여태껏 계속적으로 제로금리 유지를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제 매파적인 스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아시아 증시가 이제 조금 충격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지금 다음 주에 추석 연휴잖아요. 그 이후에까지 시장, 그러니까 4분기 시장을 방향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냥 굉장히 큰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지금 월, 화, 수 3일 내내 국내 증시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이러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오르면서 달러 강세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급 자체가 외국인 기관들이 안 사요. 팔다 보니까 사는 사람 없고 파는 사람 많아지니 결국엔 거래대금 줄어들고 지수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크로 불확실성에 짓눌린 이 증시 탈출구는 무엇이냐, 제가 이거 오늘 방송 끝나고 7시 15분부터 미디어 방송으로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필살기 종목도 드리고, 요 이제 우리가 10월 달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 분기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추석 연휴 때 지나가고 나서
그때 들어가려면 늦어요. 그래서 연휴 되기 전에 일단 준비를 해놓고 가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 6일 동안 쉬고 왔는데 그 다음날 증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미리 대비를 해서 그러면 다음 주 월화수 그리고 이번 주 남은 이틀 그러니까 5일 동안 어떻게 대비를 할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일단 차트 자체는 좀 이쁘게 올라가지고 있긴 해요. 사실 여기서 좀 뭐 방향성 없이 횡보하고 있긴 한데요. 뭐 그렇습니다. 이거를 나쁘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사실 요번 주는 좀 안 좋았죠. 저번 주는 좋았고 이렇게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투자자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나 이슈 나오는 그런 테마에다가만 돈이 들어가고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힘을 내지 못하는데 특정 수급이 들어가는 섹터들에만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단 2,500선은 깨지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요거 마저 깨질지 말지는 아마 FOMC랑 뱅크 오브 재팬에서 결정 날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지금 조금 많이 빠졌어요. 사실 코스피보다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서 약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 쪽인데 여기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점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것뿐만 아니라 로봇이랑 그때 많이 끌어올렸던 그러니까 이때 올렸던 그런 섹터들이 지금 조정받으면서 지수가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는 9월 달에 사실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9월 달에 뭐 종목 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굵직굵직하게 수익을 많이 내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 필살기 종목이었고 이거 딱 제대로 된 맥점에서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따라오셨던 분들은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정도로 그렇게 괜찮은 타점에서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꾸준하게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도록 제가 미디어 방송에서 전략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미디어 방송 들어오시려면 일단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으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무료 방송에서 도움 받으실 분들은 꼭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기하기 전에 우리 미모의 앵커님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네, 동결은 동결이지만 매파적인 동결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산을 또 넘어서도 또 일본에서의 통화 정책도 시장에 영향을 줄 이벤트로 또 잡아주셨습니다.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미디어 방송에서 좀 더 빠르게 그런 탈출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이조 멘토님의 수익률을 한번 빠져보시면 탈출구 없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두 자릿대의 수익뿐만 아니라 HPSP는 52주 신고가도 터치했던 종목이고요. 엠로도 신고가를 기록했고 그리고 SPG도 몇 거래일 만에 수익을 내주셨고 이번 주에 안정적으로 HB 테크놀로지도 13.43%를 담아주시면서 9월 달에 계속해서 100% 넘는 수익을 또 쌓아주고 계십니다. 아시겠다시피 모두 다 매수 시점, 매도 타점 다 잡아주셨던 그런 종목인데요. 시장의 흔들림에도 그 속에서도 저런 수익을 기록해주는 분은 우리 이지호 멘토님이 정말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힌트 또 같이 함께 잡아가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첫 번째 관심 섹터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멘토님 오늘은 멘토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반도체, 상콤한 반도체를 봐야 한다 이랬는데 오늘은 상콤한 반도체 말고 자동차를 가져와 주셨어요. 네. 근데 의심을 가는 게 왜 지난주에는 삼성전자가 1등이라서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을 필살기로 가져오셨는데 현대차를 가져와 주셨어요.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는 10월달 네. 봐야 되니까 이제 저는 10월달을 대비해서 우리가 반도체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은 좀 연휴가 길 것이기 때문에 미리 좀 보자라는 취지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휴 지나서 좀 미리미리 네. 반도체는 반도체로 또 보고 현대차 쪽도 또 보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빨리 풀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0월 달에 공략해야 될 섹터 첫 번째 자동차입니다. 일단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인도네시아랑 지금 미국이 이번에 중요 광물 협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국 경계.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정말 중국이 차지하는 그 비중, 그러니까 주요 광물들, 희귀금속들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을 어떻게든 찍어 누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토가 좁기 때문에 땅이 좁아서 뭐 그런 중요 광물들을 나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일단 자체가. 그리고 일본도 이러한 광물이 없어요. 거기 섬이어가지고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인도네시아도 섬이긴 하지만 일단 땅덩어리가 큽니다. 그럼 여기서 더 많은 광물들이 나올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아직 인도네시아는 개발이 덜 됐어요. 개발도상국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수를 쓴 게 자 그러면 우리 니네 준 FTA 국가로 올려줄게. 대신 우리랑 협정해서 우리한테 광물 줘.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그럼 뭐예요? 중국을 경계하는 움직임. 자, 근데 요게 미국이랑 인도네시아랑 이런 광물 협정이 되면요. 좋은 게 뭐냐면요. 현대차랑 LG엔솔 같은 이러한 양산,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셀 업체랑 완성차 업체가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미국에다가도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인도네시아에도 공장이 얘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양산을 하면은 미국 그 IRA 법안에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장도 생산을 하지만 인도네시아 공장에서도 이 준 FTA가 해서 IRA 법안에 통과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자동차랑 배터리 쪽에 호재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대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현대차가 3분기, 그러니까 3분기뿐만이 아니에요. 올해 분기별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을 했음에도 주가가 사실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이겁니다.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이게 선반영이 됐다 이건데 결국에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사실 7월 9월 달에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노조 파업 이슈까지 있어가지고 여기서 더해지면서 사실 경기 침체 우려 그다음에 노조 파업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이 7월 8월 달에 9월까지 지금까지 현대차 주식 수를 가장 많이 판 주체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9월 달만 봤을 때 개인 투자자가 567억 원을 매도를 했고 올해 1조 가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팔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게 현대차 위에서 사가지고 기다렸다가 결국엔 뭐예요? 손절했다는 소리죠. 왜? 요 1월 달부터 올라올 때 그때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만 지금 1조 5천억을 팔았는데 그럼 이거 지금 물량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또 2차 전지로 갈아탔다가 물렸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그 특히나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이런 대형주들은 사이클을 한번 잘못하면 이거는 진짜 오래 걸려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2021년도를 돌이켜 보세요. 96,000원대 뭐 TV에서 누구나 다 10만 원 간다 했습니다. 근데 결국엔 못 갔죠. 못 가고 딱 꼬꾸라졌는데 하락 사이클이 되게 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차도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이러한 공포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이 시장은 공포거든요. 왜냐면 뭐 초전도체 갔다가 뭐 갔다가 계속 순환 돌잖아요. 그러면은 뉴스와 이슈에 의해서 순환매 돌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유, 장이 안 좋으니까 오늘 코스피 또 운봉이네. 단타나 하자. 그러다가 2, 3% 단타하려다가 손절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예수금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거를 제가 미디어 방송에서 해드리겠다 이거고 결국에는 이러한 공포 속에서 이 현대차를 매수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냐 이거예요. 외국인. 외국인들이 지금 8월, 9월 달 담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을 해놓고 눌릴 때 기다렸다가 또 산다는 소리예요. 그럼 뭐예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현대차는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가 싼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대차 사서 얼마나 더 올릴까? 이거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과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언제까지 개인들 팔 때 같이 팔고
개인들 살 때 같이 사가지고 고통받으실 겁니까?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여기를 따라가야 여기가 돈이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외국인 기관 수급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흔히 말하는 게 공매도 맨날 공매도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공매도 그거 누가 때리는 건데요? 외국인 기관이 때린다니까요. 그럼 개인들이 그거 못 버틴다고요. 그러고서 손절 나가고 신용미수 쓴 사람 반대매매 나오고 반대매매 나오고 그러면 이제 급락 쫙 했다가 바로 올려버리는 그러한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현대차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못 간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습니다만 이 악재들이 소화가 되고 4분기부터 반등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자 현대차 주봉인데요. 자 보시면 자 올해 많이 올라왔거든요. 진짜 많이 올라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슥 횡보하더니 더 갈 줄 알았는데 빠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을 깊게 좀 받았어요. 사실 받았는데 이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샀겠어요? 안 샀다고요. 어디서 샀을 것 같아요? 여기서 샀겠죠. 이제 여기서 사놓고 전전긍긍하다가 아유 그래 현대차 내가 20만 원을 샀는데 아니 이거 25만 원 30만 원 가지 않을까? 갔는데 횡보하다가 보니까 어이 뭐야 이거 어느 수익이 빠졌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여기 손절 나간다니까. 근데 여기서 누구는 사요? 여기서 외국인은 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자 화신인데 화신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이거는 여기는 자동차 부품인데 얘는 23년도에 210% 올랐어요. 210% 올랐다가 조정 보세요. 이게 이렇게 세게 조정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총이 현대차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시총이 높은 종목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시총이 4,500억 정도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빠질 때도 이렇게 세게 빠져요. 제가 그래서 자꾸 꼭대기에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에코프로인데 이거 제가 왜 가져왔냐. 자, 이 많은 분들이 정말 제가 이 종목 상담 많이 해봤는데 진짜 여기서 산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150만 원에 산 사람이 있다고. 그럼 지금 뭐예요? 이거 손절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지금 에코프로는 제가 왜 갖고 왔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전기차 업체 그리고 양극재는 같이 이제 엮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자동차들 빠지고 2차전 조정 받았는데 그러면은 에코프로 만약에 지금 여기 21일 평선 잘 지켜주고 반등 나올 수 있는 국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차, 뭐 기아,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 가고 양극재 가면서 다시 2차 전지랑 수급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가져왔고요. 여기서 이걸 지켜주는지 90만 원 지켜주는지 우리가 지켜보면서 추석 이후에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자세한 전략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 방송에서 얘기할 거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좀 없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수익 리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HB 테크놀로지인데요. 제가 이거는 지난주 수요일 방송 공략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꼴이 보이시죠? 제가 어제 정확하게 3,800원에 정리를 했는데 저기를 딱 찍자마자 급락이 나왔고 결국에는 우리는 수익 챙기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2차전지 검사 장비 그리고 LCD, OLED 관련 소재 판매하는 기업인데 제가 이거 상한가 나온 다음에 눌림목 공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옆으로 횡보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빵 튀어 올랐죠. 그럼 이때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분명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정고점 부근에서 한번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결국에는 이러한 타점이 수익을 만들어 준 거고 원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뻔했어요. 원점으로 수익 없이 돌아올 뻔했는데 정확하게 타점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속주들 재타점 또 눌리면 재타점 공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제가 크게 수익 내는 게 이런 겁니다. 미리 사서 올라오면은 판다.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지. 이렇게 봐봐요. 얘가 이날 급등 나올 때 여기서 따라갔으면 이거는 물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SPG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9월 4일 날 노란톡 공략주였고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월요일 날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9월 11일 날 여기까지 올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주입니다. 로봇주인데 저는 이 두산 로보틱스 IPO가 10월 말에 있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들 한번 지금부터 째려보시면서 담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상승 나왔다가 조정 받았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가격대를 지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서 횡보하면서 지키면은 이게 만약에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올라갈 것이냐 우리는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점을 잡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자꾸 따라가는 습관 들이면은 결국에는 이 추격 매수가 독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넘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잘 잡고 그래서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남들 관심 없을 때 사고 외국인들 담을 때 같이 담아서 기다렸다가 이슈나 뉴스 나오면 수익 낸 결과입니다. 9월 달에 시장이 별로 안 좋았지만 지금 뭐 4% 3%짜리 이런 단타 종목도 없어요. 그냥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 갈만한 애들 미리 사놓고 올라오면 세게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자리 이상 11% 이상 굵직굵직하게 수익 내드린다. 이게 지금 오히려 단타 친다고 3% 4% 뛰게 하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수익 내는 게 아니라 더 손실 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 오늘 진짜 오늘 저녁에 7시 15분부터 있을 그 미디어 방송 오셔서 저와 함께 어떻게 10월 달에 대응해 나갈지 전략 세워보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QR코드 찍으시고 노랑톡방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살기 종목 얘기하기 전에 앵커님 뵙고 올게요. 네,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꾸준히 챙기고 일단 당장 10월에는 자동차 섹터를 보자라고 해주셨는데요.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광물 협정을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에는 우리 기업에게 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현대차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호재가 있음에도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좀 답답하셨을 텐데요. 수급적인 상황 짚어주셨죠. 개인은 팔고 있고 외국인은 담고 있는 상황까지 담아주셨고 현대차 그리고 화신도 차트적으로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많이들도 궁금해하셨던 이 에코프로도 잡아주셨습니다. 외국인을 따라가야 할까? 그러면 나도 그쪽에 따라가야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그런 타점은 미디어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잡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방송 끝나고 7시 15분부터 진행이 되는 이 미디어 방송에서 정확하게 이 매수 시점, 매도 시점 그리고 내가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하신다면 처방까지 또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이러한 수익률을 또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지난주에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던 HB테크놀로지를 13.44% 고점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좋은 가격에 미리 사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 주고 있다라는 게 또 증명이 되는데요. SPG도 26% 넘는 훨씬 넘는 수익이죠. 또 로봇주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평소에 좀 관심 많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조 멘토님과 저런 종목들까지 같이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멘토님과 함께 필살기 종목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멘토님, 자동차를 가져와 주셨으니까 네. 그럼 완성차를 봐야 하는지 아니면 살짝 지금 최근에는 좀 움직이지 않았던 부품주를 다시 봐야 할까 고민이 되는데 필살기는 어느 쪽을 봐야 할까요? 오늘은 수급 좋은 거 가져왔어요. 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 오늘 뭔가 외국인을 따라가는 그렇죠. 그런 컨셉이네요. 현대차도 그랬고. 맞습니다. 오, 좋아요. 그러면은 이 필살기 종목은 수급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빨리 들어보겠습니다. 자, 필살기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사설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시작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필살기 종목인데 자동차 헤드램프 및 전자변속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된 고객사가 현대기아, GM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헤드램프를 납품하고 있고요. 이 헤드램프라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자동차 앞에 들어가는 그 헤드램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요.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얘만 사요. 8월, 9월 지금 신기하게 외국인들이 이 종목만 사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부품주 중에 어떻게 보면은 뭐 대장격으로 사실 많이 올랐었기도 했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화신이라던가 성우하이텍만큼은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종목은 저들 많이 빠질 때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어느 정도
폭 자체가 크진 않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는 피크아웃 이슈를 이겨내고 올라올 만한 정말 강한 실적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서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실 만한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저 헤드램프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자,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서부터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조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이 자리 지켜주고 있다. 자, 뭐예요? 주가가 여기서 버틴다라는 거죠. 물론 조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사실 이게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헤드앤숄더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왜? 여기서 만약에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이 여기서 지금 담았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이 자리에서 닿는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가격 방어를 누가 하냐? 외국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외국인들이 왜 할까요? 지금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1330원 다시 찍었어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라는 거는 달러 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약하다라는 거고. 왜? 1달러 바꾸는데 1330원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때 달러 강세일 때 제가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주식 안 사요. 내가 외국인이면. 근데 외국인들이 산다고요. 그럼 왜 살까요? 이유가 있겠죠. 외국인들이 사는 거를 지금 따라가야 됩니다. 고환율일 때는요. 수급을 물론 기관 수급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외국인들이 정확하게 꾸준하게 사주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사고를 터뜨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되겠고 보시면은 수급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외국인들이 지금 얼마를 갖고 있나 보세요. 엄청나게 샀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 중에 얘만 외국인들이 샀어요. 왜 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몰라요, 사실. 왜 샀는지 저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 나와 있는 수급이 증명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23년도 실적 자체가 어마무시한 실적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실적과 저런 수급이 결국엔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목명은 아시더라도 결국에는 타점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런 방향이 중요한데 이거는 오늘 제가 미디어 방송 통해서 얘기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 방송에 들어오시려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안내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동차 헤드램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현대, 기아, 그리고 GM이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저점, 고점 이렇게 대비해서 높여갔던 그 시기 대비해서 현재는 조정받는 자리를 차트로 그려가고 있는데요. 환율이 높은데도 외국인 매수세가 독보적이다. 이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해서 잡아주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외국인의 수급이 모두 다 지금 빨간불이 이렇게 길이 또 열려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 매수세를 따라가서 내가 매수를 지금 할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는 멘토님께서 정확하게 잡아주시기 때문에 수익을 더욱더 크게 가져가시려면 멘토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에서 그 전략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요. 이런 전략들뿐만 아니라 수급 변동에 따라서 멘토님께서 또 언제 또 이렇게 미디어 방송을 열어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링크까지도 또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기회가 될 때 빨리 좀 들어와 주셔서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게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멘토님, 요 종목 외국인 수급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개인이 가는 길과는 반대로 가야 된다. 네. 근데 개인도 좀 다 붙고 있더라고요. 네. 왜 개인은 좀 저게 약간 뒤늦게 냄새 좀 맡은 들어오는 거죠. 건가요? 뭐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들만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어쨌든 저기서 포트를 자기 나름대로 고찰을 하는데 어쨌든 저 기관 투자자들도 수급이 중요하지만 지금 어쨌든 저는 이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지금 외국인이에요. 결국에 외국인 돈이 안 들어오면 코스피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물론 뭐 개인 수급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어쨌든 저기에서 핵심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어. 외국인 수급을 우리가 보고 한번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적은 이 시점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너무나도 좋은 시기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 종목, 맷돈님과 함께 미디어 방송에서 조금 더 빠르게 전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관심 섹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두 번째 관심 섹터는 ESS를 또 가져와 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좀 크게 있어서 가져와 주신 걸까요? 아니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은 사실 뭐 이슈라기보다는요, 앞으로 지금 엄청나게 커져갈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가 원래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네. 효성중공업이라는 거기가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LG엔솔이 지금 아예 그냥 ESS 사업을 거의 네. 4대 메인 핵심 사업으로 지금 낙점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봐야 된다. 그리고 중국이랑도 경쟁해야 될 그럴 곳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중국과 또 경쟁 그 속에서 또 수익을 또 챙겨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빠르게 또 담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볼게요. 자, ESS인데 일단 시장 규모 자체가요. 원래 2021년도에 지금 110억 달러인데 여기가 지금 2030년도가 되면 2620억 달러라고 합니다. 거의 25배 이상 커지는 시장 캐파가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에너지 저장을 해서 뭘 할 거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얘가 나중에 써질 곳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장에서도 이 에너지를 쓸 거고요. 결국엔 이게 신재생 에너지랑 엮이는데 결국에 우리가 뭐 원전에서 나온 에너지, 그다음에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만든 에너지를 가지고 저기다 저장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 저장된 걸 가지고 끌어다 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선 충전 배터리, 스마트폰 무선 충전 USB 달고 다니시는 거 있죠?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를 달고 다니시잖아요. 뭐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들고 다니듯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에너지를 넣어놓고 나중에 저기에서 빼서 쓰겠다가 바로 이 ESS인데 이게 지금 북미 시장 공략에 지금 LG엔솔이 거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2차 전지 할 때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이미 2차 전지는 개화기가 끝났어요. 원래 주식도 그렇고요.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 게 개화기입니다. 근데 개화기가 끝났고 이미 양상기고 여기는 이제 시장이 이제 열리는 단계예요. 마치 AI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LG엔솔이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핵심 사업 중에 4대 사업 중에 하나로 선점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지금 둔화가 되면서 사실 2차 전지로 조정받고 있는데 요거 둔화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은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게 지금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둔화한다고 해서 이거 그냥 일시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나중에는 다 전기차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커가는 시장 규모와 더불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다시 한번 적었는데 347조 원의 시장. 그럼 여기 시장성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ESS가 이제 상업 주거용 다 쓴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저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뭐 태양광을 활용해서 난방을 하시는 가구가 있다면 거기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주거용이랑 상업용 스토리지 설치 시 세액 공제 이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독일이랑 영국이랑 이 유럽도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결국에는 전기차에서 넘어서서 이 ESS 쪽으로 확장이 된다고 한다면 물론 나중에 내가 전기차를 몰다가 거기서 갑자기 충전을 못해서 방전이 나게 된다면 이 나중에 우리가 2030년 이후에는 여기서 만들어진 이 ESS 에너지 저장 소형 ESS를 가지고 차에다가 모듈 꼽듯이 꼽아버리면은 그냥 바로 차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봐야 되고요. 그 ESS 중에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효성중공업이 23년도에 지금 주가가 220%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정말 조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신기한 게 봐봐요. 지수는 그렇게 빠졌는데 얘는 음봉이 몇 개 없어요.
물론 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음봉이 거의 없고 조정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섹터들, 이런 것들 왜 지금 봐봐요. 지수는 빠지는데 왜 얘는 양봉을 만들어주고 가격 방어를 해주냐라는 거죠. 왜? 누군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냥 쭉쭉쭉쭉쭉쭉 빠져버리면은 누군가 살 시간이 없으니 그냥 봐봐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급등주들 패턴 보면은 양봉 떴다가 여기서 피레침 한번 달고 그다음에 음봉 빡빡빡 이렇게 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좋다? 누군가는 이쪽이 전망이 좋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섹터들을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뭐 포트를 이제 구성을 해요. 노란톡방에 오시는 분들께 제가 포트를 짜드리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만들어 드리니까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수익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오늘 새벽에 이따가 새벽에 FOMC 회의도 있고요. 그럼 앞으로 10월 달에 어떠한 포트에 어떠한 종목들을 구성을 해서 끌고 갈 것인지 그럼 시장이 이렇게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런 대응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오셔야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무료로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고 같이 오셔서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바로 두 번째 필살기 종목 가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전력 송배전 관련 기기 및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에너지 저장 장치 이거랑 이 전력기기랑 안 엮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ESS 시스템이 구축이 됐어요. 예를 들면 공장에 내가 현대차 뭐 어디 공장에다가 ESS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공장에서 공정을 돌아갈 거 아닙니까? 기계들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그럼 뭐예요? 이 전력기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 전력 설비, 전력기기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ESS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전력 배전에 대한 부분들 송배전 이런 것들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그냥 에너지 저장해놓고 그거 그냥 뭐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바가지 가지고 퍼다 가지고 집어넣을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뭘 연결해서 하는 장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심지어 아니 자동차 기름 넣을 때도 주유소 가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넣고 기름 넣잖아요. 그 뜻이 그러한 장치들이 필요한 건데 이게 그냥 ESS 사업만 한다고 끝날 게 아니라 그러면은 전력을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러한 전력기기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ESS랑 이 전력기기랑 사업이 안 엮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력기기 쪽이 지금 건설기계, 전력기기 이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또 우크라 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인프라 투자 이런 것도 있고요. 얼마 전에 5G, 6G 때문에 관련주도 올랐죠. 그거 관련된 이러한 종합적으로 인프라 구축과 관련돼서 지금 미국에서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섹터들이랑도 다 엮인단 말이에요. 이 전력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크라 전쟁 나서 미사일 맞고 거기 전기선 완전 다 분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력 시설 이런 것들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럼 우크라 재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다 기본 그러니까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데 필요하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막말로 5G, 6G 얘 구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통신 장비 연결돼야 되죠. 그러면 통신 장비 뭘로 켜요? 전력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력기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단에서 인프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산업 자동화랑 ESS 관련 사업 진행 중이고 9월 달 하락 장세 속에서도 저는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고 주가 사실 거의 안 빠졌어요. 그리고 8월 달에 여기 이 종목은 신기한 게 8월 달에 외국인들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안 팔고 물량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9월 달에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차트 보세요. 이때 얘가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렇게 올렸다가 빠졌는데 사실 이게 뭐 조정이다. 이거는 사실 여기는 제외 논외예요. 왜냐면 이거는 초전도체 이슈로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뺀 건데 그 이후로는 주가가 조정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다음에 그냥 이거는 옆으로 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는데도 이렇게 버텨줄 수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이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자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8월 달에 많이 샀어요.
9월 달까지도 많이 사다가 최근에 좀 외국인들 순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저 물량이 얼마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저 물량은 그동안 외국인이 샀던 물량의 일부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외국인들이 사놓고 안 팔았다라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자, 기관에서 지금 사들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외국인 기관들이 냄새 맡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 자, 실적 모멘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차 전지 사업도 앞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고요. 탄력적인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종목 가져왔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 둘 다 제가 오늘 미디어 방송 통해서 종목 공개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FOMC 이후의 방향 이런 것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테니까 이따가 7시 15분까지 많이 참석하시길 바라겠고요. 7시 15분까지 참석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야지 안내가 나가서 참석할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전지와 비교했을 때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은 이제 시작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미리 좀 공략을 해보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필살기는 에너지의 통로로도 또 사용이 되고요. 5G 그리고 재건까지도 엮이는 인프라 기업인데요. 호재거리가 정말 많은 그런 환경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만큼 9월에도 상승세를 지켜냈고 8월에는 외국인이 사서 가지고 있다라고 해주셨고 기관도 외국인을 따라서 지금부터 또 담아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의 차트를 또 보자면 멘토님 효성중공업처럼 기회를 안 주고 갈 것 같아요. 멘토님도 그렇게 보세요? 저렇게 계속 쭉 효성중공업처럼 기회조차 주지 않고 가는 틈에 우리가 그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 아니요, 저 기회를 아직 네.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저게 시작도 안 하지 않았나. 사실 저게 초전도체 엮여가지고 이상하게 네. 올랐다가 저 꼬리 달고 빠지긴 했는데, 사실 이 기업은 초전도체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전혀 연관이 없는데 왜 올랐는지는 저도 몰라요. 괜히 또 관심을 받아버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윗꼬리 달릴 때 저때 따라가시던 분들은 진짜 꼭대기에서 산 거고, 그러지 말고 이제 좀 정리됐잖아요.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에 이제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저는 모아가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또 기회를 대놓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종목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말고도 엮여있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또 나올 만한 그런 이슈 섹터에서 또 엮여있다 보니까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멘토님과 함께 하시는 노란톡방에서 좀 더 자세한 전략들 꾸려가시면 되고요. 이제 7시 15분부터 미디어 방송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 방송에서와 또 다르게 어떤 걸 알려드릴 예정인지도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멘토님, 미디어 방송에서는 어떤 거 위주로도 알려주실 건가요? 자, 일단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 필살기 종목 2개. 네, 요거 2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타점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MC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매크로적인 부분들 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막 다이소 백화점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시장 빠질 때 도대체 시장 빠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 이런 전략까지도 설명드리고 크게 3가지로 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 방송 끝나고 15분부터 시작이 되는 미디어 방송에서는요, 멘토님께서 필살기 종목 2개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가 현대차 그리고 에코프로도 짚어드렸는데요. 나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멘토님 붙잡고 다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멘토님께서 정말 냉정하게 또 처방을 또 내려주시는 분이니까요. 꼭 함께 하셔서 물어봐 보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오늘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